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바둑 라이브 제5회 옥가갭의 신예 대항전 시작하겠습니다. 안영전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옥가갭에는 단체전이죠. 네, 단체전입니다. 신예 대항전인데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이렇게 5명의 선수가 나와서 네. 단체전을 펼치게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이 2차례, 중국이 2차례 우승을 했습니다. 5번째인데요. 옥가갭에 어떤 대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5회 옥가갭의 국제 신예 바둑 대항전입니다. 하마다 공업 일본 기원 주최 주관입니다. 일본 미에현 오늘과 내일 2일간 양일간 펼쳐지게 됩니다. 4개 나라 4개국의 5인 단체 풀리그고요. 만 30세 미만의 신예 기사. 일본 기준으로는 30세 미만이 신예 기사입니다만은 우리는 20세 언저리가 신예 기사라고 하지 30대는 신예 기사라고 안 하는데. 네, 사실 20대 초반 그리고 중반 정도까지가 네. 신예 기사의 느낌인데요. 일본의 기준은 조금 네. 신예 기사 기준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3회전까지 치러서 1, 2, 3, 4위를 정한 후에 순위 결정전을 1위, 2위가 만나고 3위, 4위가 만나서 다시 한번 한 차례 더 하게 됩니다. 네, 제한 시간은 한 수당 30초고요. 생각 시간이 1분 10회가 주어집니다. 네. 그리고 우승 상금은 450만 이엔, 준우승은 150만 이엔. 네. 개인 4전 전승 거뒀을 때 50만 엔과 네. 3연승을 했을 때 30만 엔. 개인 상금이 더 있기 때문에 네. 더 열심히 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더 봅니다. 신진서, 이지연, 김명훈, 최정, 오유진. 일단 여자 선수들은 원투펀치가 출전을 했고요. 네, 최정, 오유진, 물론 요새 김채영 선수까지 세 선수긴 하지만 네. 어쨌든 1, 2등이라고 볼 수 있는 두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네. 또 한국랭킹 2위 신진서, 그리고 이지연, 김명훈 정말 탄탄한 전력이 출전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 중국 볼까요? 리시아나오, 파닐라, 타오신난, 위징, 류민치안. 일단 여자 선수들은 역시 또 원투펀치가 나왔네요. 네, 위징, 류민치안이면 중국에서 가장 강한 두 선수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럼 리시아나오, 파닐러, 타오신란 세 선수 모두 세계 무대 그리고 갑조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벌이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최종 대결에서 다시 만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1번 봅니다. 시자얀, 위정식, 이기드리어, 시에민, 힐사와 리나. 여자 전력으로 보면 역시 뒤처지지 않아요. 푸사알이나 CM이는 만만치 않고요. 네. 뭐 나머지 남자 선수는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일본에서 출전할 수 있는 어린 선수들 중에서 네. 가장 강한 선수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화타이베이, 왕이안진, 린진엔, 린스신, 양쯔센, 수성팡. 일단 린스신 선수는 좀 못 들어본 선수. 네, 굉장히 좀 생소한 선수고요. 네. 여자 선수들도 많이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양수센, 수성팡 뭐 이럴다 결과를 보여준 적은 없지만 세계대회는 굉장히 꾸준히 참가했던 선수들이라서 네. 경험은 좀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역시 왕이안진 선수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네요. 자, 일단 대한민국과 일본이 만나게 됩니다. 대진수 처음은 바로 전날 전야전 때 했는데요. 신진서의 상대는 시자위안입니다. 3살 더 많고요. 입단은 신진서 선수가 더 빠릅니다. 신진서 선수에 대한 설명은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시자위안은 글로비스배 준우승 외에는 아직 이렇다 그 전적은 없습니다. 네, 이럴다 결과는 없지만 글로비스배 준우승이라는 성적은 뭐 나름대로 무시할 수 없는 상대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하지만 상대 전적이나 뭐 객관적인 전적에서 많이 앞서는 만큼 네. 신진서 선수와 무난히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죠. 네, 방심은 항상 금물입니다. 네. 지금 대진표 결과를 보니까는요, 이 한국과 중국의 대결은 내일로 미뤄졌어요. 네, 이제 3회전이 어떻게 보면 2승하고 네. 그냥 별 의미 없는 대결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요. 네. 그래도 한중전이 펼쳐진다면 이제 결승전을 대비한 그런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2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객관적인 예상으로는 내일 대결에서 한중전이 오전과 오후로 2차례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는데요. 또 예상대로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항상 바둑안에 둥그니까요. 네. 한번 더 봐야 합니다. 네. 대국장으로 갑니다. 한 수 30초. 도중에 생각 시간 1분 10회입니다. 일본에서 시작되는 모든 이제 속기기전이 대부분의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TV 아시아 선수권 제도랑 같은 제한 시간입니다. 네. 근데 막상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30초 초읽기 바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초속기이긴 한데 네. 중간에 10분을 그러니까 앞서서 10분을 생각하기보다는 중간에 10분을 쓰는 구조로 네. 맞춰놨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선수들이 잘 사용한다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거고요. 네. 좀 합리적인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초반 제한 시간 10분에 30초 3회 많이 두거든요. 인터넷 대국을 할 때도 그렇게 둔 적도 있고요. 네네. 보면은 초반에 포석을 짤 때 물론 중요하지만은 10분인데 중반전에 정말 1분이 아쉬울 때 많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 있긴 한데요. 네. 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빠른 초읽기에 좀 익숙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오히려 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일본 선수들은 이런 대회가 일본에서 많이 열리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좀 더 익숙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자, 시자이안이 바로 3-3을 들어옵니다. 제가 뭐 하나 걸쳐놓고 3-3 혹은 그냥 3-3 네. 굉장히 많이 두어지는 전략이잖아요. 근래 네. 들어서 이제 반대로 막는 것은 과거라면은 이쪽 모양을 키우는데 좋다라고 네, 판단이 네. 됐겠지만 예. 지금은 오히려 견제당하기 좋다라는 예. 또 한쪽에 좀 치우쳤다라는 평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런 식의 선택이 과연 좌변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좀 나중에 진행이 되다 보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식의 모양이 되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좌변을 다시 좀 지키게 됩니다. 네. 당장은 100이 이렇게 선택을 하면 아까 이쪽으로 막은 거와 흡사한 모양이 되기 때문에 네. 뭐 별다른 효과는 없습니다만 뭐 때에 따라서 이렇게 둘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진행이 된 다음에 그렇게 둘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신진서 구단은 일단 이제 상단 쪽을 기준으로 막았습니다. 네. 제가 요즘 바둑 공부를 안 해요. 좀 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잖아요. 정석들이나 네네, 모양들이. 그렇죠.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다음에 이제 그때 가서 공부하려고요. 초반에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바뀌더라고요, 정석이.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지만 네. 이게 한 번 놓치게 되면은 그 모양이 왜 그렇게 변화를 주는지 예. 그 일종의 역사죠. 그 수법의 역사를 모르는 순간 예. 대처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가요? 물론 그건 프로 기준에서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네. 사실 프로 기사들 중에서 군대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예. 실제로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는 네. 다른 부분이 아니라 딱 그런 부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기존의 모양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인식하는 속도가 좀 늦거든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변화했다, 그 변화 과정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군요. 네, 이제 변화 과정을 설명을 듣고 네. 뭐 말로 이해를 하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둔다라는 걸 알아도 예. 이제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속도가 좀 느려져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많이 두고 많이 고민하고 예. 많이 연구를 했던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아하. 좀 잊어버리는 속도가 빠르죠. 아,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군요, 이게. 네. 정석을 외워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정석을 외웠을 때 잘 기억이 나는 방법은 네. 역시 직접 둬보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네. 직접 둬보고 특히 본인이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는 더 기억에 많이 남죠. 네. 그러면은 그 정석은 본인의 좀 애용 정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좌상기에 3-3을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우하기 쪽에 신진서 선수가 3-3을 들어갑니다. 그냥 느는 선택을 했고요. 네. 일반적이라면 날일자 정도. 그리고 요새 날일자는 좀 안 두어지는 게 그냥 밀기도 하더라고요. 네. 밀고 여기서 날일자 가고 이렇게 두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네. 신진서 구단 대국에서 종종 나오는 모양이긴 한데요. 그곳을 한 칸 띄어서 획으로 하여금 나와 끊어달라. 네. 이런 얘기겠네요. 이렇게 끊어달라고 이 정석이 되면은 해석이 100이 괜찮다. 오. 이게 신진서 구단의 계획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모양도 요새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딱히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배석은 100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모양이 특히 나중에 키워야 되는데 네. 이쪽 모양은 늘 그랬듯이 좀 활용당하는 모양이 있어서 예. 큰 모양이 안 나다 보니까 지금 배석에서는 좀 100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시저의 안도 바로 나가서 끊는 수는 역시 한 미네요.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는 해주기 싫잖아요. 네, 두 번째로 아까 이 모양,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모양을 조금 네. 두고 싶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모양도 가끔 나와요. 여기를 마늘물 두고 찝고 뭐 이런 식으로 빵 따냄을 하는 네. 이런 수법도 종종 등장을 해왔는데요. 네. 신진호 구단은 어떤 선택을 할지 조금 궁금합니다. 느는 수를 뒀습니다. 느는 수는 굉장히 이색적이네요. 네. 근래 프로시합에서 거의 나온 바가 없는 수법인데 신진서 구단이 선택을 했을 때는 이제 과거 같으면 네. 즉흥적이라는 선택이라고 얘기도 하겠지만 아마 PC 인공지능으로 좀 확인을 해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의 가장 큰 장점은 여태까지 뭐 수역기 능력과 전투 능력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단 이 선수가 굉장히 열심히 해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초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단순히 숫자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본인의 바둑 스타일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대부분 내용을 보면은 단순히 인공지능의 수치가 높다고 해서 선택을 하기보다는 네. 본인의 색과 좀 맞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뭐 몇 프로 차이 좀 손해를 본다는 차이라고 해도 네. 본인이 좀 더 편안한 선택을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이제 기보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네. 인공지능을 지금 상위 클래스에 있는 인공지능을 세 개를 놓고 이 확률을 계속 따라가 봤대요. 네네. 다 다르대요, 조금씩. 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왜 차이가 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컴퓨터 전문가에게 그거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아직 인공지능도 어떻게 보면 발전 단계잖아요. 물론 굉장히 상용화는 됐지만 네. 더 발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까지 진화를 하면 과연 처음부터 끝까지 결말이 나올지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다르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은 100%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됩니다. 사실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네. 세상 모든 일에 아무리 정밀한 기계라도 고장나기도 마련이고요. 네. 또 사람은 더더욱 네. 100%랑 거리가 멀고요. 예. 좀 확실히 인공지능의 발전 덕분에 네. 새로운 분석도 많이 보고 있고 지금 이런 모양도 한 3년 전이면 상상하기 힘든 모양인데요. 그렇죠. 이 모양은 100이 나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몇 년 전이었으면은. 그러기에 앞서 이 모양이 안 나왔겠죠. 그렇죠. 이쪽 배석이 안 나왔기 예. 때문에 좀 다른 바둑이 많이 펼쳐졌고 제 생각에는 한 3년 동안 바둑을 멀리 하신 분들은 굉장히 생소한 지금 진행이 그리고 근래 들어서 많이 보시는 분들은 네. 너무나도 익숙한 익숙한. 그런 진행이겠죠. 붙여가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일 것 같아요. 과거 같으면 거의 열이면 열 이곳을 선택을 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역시 실리적으로 백이 바로 침투했을 때 네. 공격이 어렵고 이런 두터운보다는 집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일단 어느 정도 제한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가장 넓히는 방법을 주자 이한 8단이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옛날 분들에게 우하게 모양 보여드리면은 100 고바야시야 이랬겠는데요. 예, 좀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사실 뭐 고바야시 구단이나 조치훈 구단이나 네. 근데 실리형을 소문난 기사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성향의 바둑. 네. 근데 또 그러고 이제 흑은 다케미안가하고 좌상을 보면 그건 아니에요. 아닌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다케미아 바둑에서는 상대 화점일 때도 3-3 들어가는 모습이 잘 안 나와요, 보면. 모양이 많이 나왔었어요. 다케미안보단 뭐 조치훈 구단 같은 경우는 양쪽 3-3을 들어가고 타개를 네, 하는 네. 그런 전략을 세우긴 했었는데 그 당시엔 좀 극단적이라는 평을 받았는데요. 네. 아마 최근 들어서 두라고 하면 대부분의 기사들이 100으로 그렇게 좀 둘 것 같습니다. 네. 극단적이라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네. 자, 일단 넘어가야 될 테고 100이 둘 차례가 됩니다. 하변 모양이 좀 커질 것 같은데요. 좀 견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는 물론 가능은 합니다만 지금 배석으로 고려했을 때 100이 먼저 오는 것은
흑으로서는 내키지 않겠죠. 네. 지금은 이렇게 두는 게 당연한 선택이고요. 이런 곳에서 뭐 하변을 견제한다고 이렇게 둘 수는 있어요. 예. 다만 여기서 또 배석을 생각해야 될 것은 흙이 이곳을 두고 빠져버리게 되면 이쪽 백 모양이 별 볼 일 없어진다는 게 네. 백한테는 좀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백은 지금 이곳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왜냐면 지금 이렇게 키워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왜 의미가 없나요? 이 돌이 오히려 짐이 됩니다. 백이 들어왔을 때 이 네. 돌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뭐 혹은 이런 식으로 붙였을 때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요. 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네. 이 돌이 오히려 또 크게 보태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흙이 백이 빠졌다고 가정을 하면요. 흙은 이쪽 어딘가 높게 두는 것보다는 밀어가는 게 일감이고요. 네. 밀지 않는다면은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는데 역시 이렇게 두는 것은 어깨 짚는 게 너무 딱이어서 이건 너무 자연스럽게 하변을 견제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높은 확률로 빠지고 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신진서 구단은 워낙 실리를 좋아해서 네. 예상대로 밀어 올립니다. 이제는 하중앙 쪽의 하변 쪽의 모양을 견제해야 할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더 이제 흙이 두게 되면 큰 집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은 하변 쪽으로 돌이 가겠죠. 왜냐면은 네. 다른 데 둘 데가 있다면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지금은 둘 곳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네. 지금은 하변이 최고 중요한 지점으로 보이고요. 다 들여다봤어요. 이거는 역시 알파고가 네. 두었던 뭐 이런 식의 모양도 가능하고요. 오히려 이게 제일 유력하겠네요. 왜냐면 네. 그냥 이어주게 되면 네. 백이 자연스럽게 이쪽 왔을 때 두면 뛰어나가면서 이 돌이 살아나가면서 이 돌을 압박하는 그런 흐름이 되거든요. 네. 이것은 조금 흑 입장에서는 좀 거북한 진행일 것 같습니다. 지금 들여다봤다는 이야기는 이어달라는 이야기인데요. 또 호락호락 상대 의도대로 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그렇다면 백이 왜 그냥 가지 않았나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경우에는 궁금합니다. 네. 역시 이곳을 하나 당하는 게 조금 걸리죠. 아, 이게 이미 자체로 좀 활용이 돼서 좀 무거워지고요. 예. 그렇다고 지금 밀었을 때 이곳을 잇는 것은 이 날일자가 아니라 이제 가까이 젖혀가기 때문에 약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흙이 더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별로 득이 아닌데 네. 백돌이 하나 더 이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네. 그래서 이거는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돌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조금 운신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네. 끊어가는 걸로 봐서는 역시 알파고가 두었던 네. 그 전술 이제 백이 받고 이곳을 뛰고 그때는 아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었죠. 네. 아, 기억납니다. 이것을 두지 않고 늘어서 늘고, 네. 이러고 또 손을 빼고 뒀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바로 잡을 수는 있지만 별게 없다. 역시 두터움이 있어서 나중에 잡게 내비두는 게 낫다. 흑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이제 알파고의 생각이죠. 네. 물론 물어볼 수는 없으니 아, 예. 그냥 추측을 할 뿐입니다만 가만 보면은 이제 요즘 거의 모든 프로기사들이 선생은 인공지능이더라고요. 한 선생 밑에 제자들이 다 이제 실력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얼마만큼 인공지능을 본인의 것으로 흡수하느냐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뭐 글쎄요. 프로 기사들이 인공지능을 많이 참고를 하긴 하지만 또 본인의 스타일과의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많이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인공지능은 자신이 다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몇 프로다 하지만 네. 인간의 그 범주 안에서는 네. 다 읽어낼 수 있는 범주가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확률을 참고를 할 뿐이지 그대로 뭐 교과서처럼 따라하고 네. 이것은 좀 곤란합니다. 뭐 봐서 팬분들도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제 그 뜻을 알고 두는 게 중요해요. 역시나. 근데 신진서 구단은 한 점을 때려내면서 네. 흑에게 하여금 이 하나를 단수를 치게 해주겠지만 나는 이곳을 돌파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곳에 두터움을 내주면서 집을 내주고 싶지 않다가 신진서 구단의 생각인 것 같고요. 역시 백돌이 나갔을 때 이쪽 모양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이런 게 인공지능과 다른 판단이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렇게 뒀다고 해서 내가 꼭 따라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배석은 나한테는 이쪽이 더 낫다. 네. 이렇게 신진서 구단은 판단을 한 겁니다. 안영준 해설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배석이라면 충분히 네. 이런 식으로 둘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실전에 제가 이렇게 뒀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저 단수를 손 뺄 수는 없죠? 뭐 일단 당장은 흑도 안 드러내니까요. 네. 지금 나중에- 당장은 이어지지 않아도 된다? 네, 그런 뜻이죠. 아, 역시. 하변을 먼저 움직입니다. 생각해보면 정석을 외우고 정석을 잊어버리라고 했는데 네. 이제 인공지능을 배우고 인공지능을 잊어버리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인공지능을 지나치게 신뢰하다가는 예. 오히려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인공지능급으로 수를 읽을 수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네. 역시 사람이 여기서 계산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참고는 하되 맹목적인 좀 반복 똑같이 하는 그런 방법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불과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좀 아리송한 그런 형세 판단이 어려운 장면에서는 의뢰하는 이야기가 이창호 구단에게 물어봐야 돼 또는 박영훈 구단에게 물어봐야 돼라고 했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거. 이제는 필요가 없죠.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야 네, 돼. 이제 사람의 기준과는 다르니까요. 예. 이제 중앙으로 나래자 나오는 것은 좋은 행마입니다. 네. 한 점을 잡고 싶다고 해서 잡은 거에 비해 일단 한 줄이 더 나왔고요. 네. 혹시 살리는 게 신경이 쓰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수 치고 이쪽을 끊으면 뭐 흑돌이 몰살을 당하기 때문에 이 한 점은 사실상 잡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한 칸 더 나온 게 좋겠죠. 그렇겠네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실전이었으면 어떻게 뒀을까 생각했는데 한 점 드러내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많은 팬분들이 드러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프로기사라면은 대부분이 날짜로 나왔을 것 같고요. 네. 이곳을 먼저 젖히고 소구 하나 쳐놓고 나올 수도 있겠는데 지금 두겠죠. 이곳은 흙이 이곳을 빠지게 되면은 네. 이 전체가 한 점을 잡았다고 해도 미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집으로도 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제 근래 신진서 구단의 컨디션이 거의 최고조라고 네.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난 성적을 쌓아 올리고 있는데요. 이제 좀 장고에 대해서 본인이 풀어가는 방법을 좀 습득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한 시간이 긴 기전에서 조금 고전하던 과거에 비해 요새는 시간이 긴 바둑도 굉장히 운영을 잘 하고요. 네. 물론 주 무기는 여전히 속기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 거기까지 젖혀놓네요. 이제 흙이 단수 치는 게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역시 이곳을 단수 치게 되면 어차피 이어야 된다면 네. 여전히 미생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젖히는 걸 선택을 했을 때는 아예 젖혀서 다 받게 하면은 거의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 서로 흙은 어느 정도 첼리를 깨졌고 대신 벨게의 모양은 좀 무너졌기 때문에 글쎄요. 누가 좋다고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지금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작위원도 일단 만만치 않네요, 초반이. 사실 프로 기사들끼리 둬서 초반에 네. 압도적인 우위를 잡는다. 이건 사실 힘든 일이고요. 다만 지금 바둑의 방향을 봤을 때 신진서 구단이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운영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두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저런 부분에서도 항상 고민하게 돼요. 꽉 이어야 되는지, 양호고를 쳐야 되는지. 좀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백돌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주에 붙이고 젖혀갔을 때 이곳이 이어져 있다면 역시 끊어지는 뒷맛이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곳이 흙이 끊고 늘어도 무방합니다만 이곳이 이어져 있다면 두 점이 잡힐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차이 때문에 호구를 둔 것으로 선택이 되고요. 네. 대신 대가는 이곳이 선수여서 그중에 이곳을 빠지고 젖혀 있는 것은 선수가 됩니다. 이어져 있다면 선수는 안 됐겠죠. 그러니까 좀 더 중앙을 좀 더 중시한 수. 그리고 네. 지금은 두 집보다는 역시 중앙을 좀 더 중시하는 게 네.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알 것 같아요. 저런 장면에서 양호고를 펼치면은 꼭 패감으로 한 2개 활용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팩감도 신경이 쓰이죠. 네. 물론 쓰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팩감까지 계산하면 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자, 손을 어느 정도 살았다고 생각하고 돌린 다음에 우상귀 쪽으로 걸쳐갑니다. 굉장히 빠른 움직임인데요. 이곳이 좀 아직 미생이고 끊어가는 것도 있는데 네. 일단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좀 집으로 앞서가려는 신진서 구단의 의도가 좀 내포된 수법으로 보입니다. 탑랭커가 되려면은 일단 배짱도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남다른 배짱이. 배짱도 배짱이지만 역시 본인 타겟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겠죠. 네. 그걸 배짱이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이 정도 모양은 내가 별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어라는 확신이 좀 과감한 선택으로 이어지고요. 네. 물론 그러다가 가끔은 낙하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 역시 잘 헤쳐나가죠. 많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한술 더 뜨네요. 끊을 테면 끊어봐라. 야, 저렇게 협공을 해도 날일자로 파고드네요. 지금은 3-3 들어가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렇게 주겠죠. 요즘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쪽 백모양이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있는 모양은 좀 저위로 눌려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별로 내키지가 않아요. 아무리 실리를 좋아하는 신진서 선수라도 그렇게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은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는 것도 실리로 챙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견에서 실리를 얻느냐 귀에서 실리를 얻느냐 차이인데 네. 문제는 이쪽에 흑돌이 왔을 때 이쪽 우변이 돼서 집이 나느냐의 문제인데요. 이 돌로 집이 안 난다고 판단한 겁니다. 같은 실리를 챙기되 네. 상대가 실리를 못 챙기게 의도한 수가 날일자예요. 그러니까 네. 삼삼을 파서 실리를 더 챙겨야 될 걸 안 챙긴 것이 아니라 네. 상대가 집을 챙기는 걸 방해하면서 내 집도 챙겨가는 그런 수법입니다. 모양으로만 놓고 보면은 3-3을 들어가는 쪽이 백이 집이 더 많이 생기는데요. 내 집, 새 집 넣는 거랑 상대 집, 열집 넣는 거랑 바꿀 수는 없죠. 예. 자, 궁금한 장면 끊어갑니다. 한 점 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 한 점은 당연히 살려야죠.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전투가 또 벌어질 것 같습니다. 또 이곳을 안 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흙이 늘었던 과정을 여기를 막혀버리면은 네.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려면 네. 이곳을 젖히고 이것을 이어야 되는데 백은 뛰면 어느 정도 자세가 생겼고요. 그래서 추후에 여기를 백이 끊어먹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 이 돌도 공격을 안 당하게 됩니다. 네. 즉 끊어놓고 오히려 집으로 손해보는 결과가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프로 기보를 보면 대부분 이곳을 밀어놓고 네. 이곳을 냅니다. 그 다음에 막는 것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하, 별 의미가 없죠. 바로 공격을 취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제5회 오카게베입니다. 국제 신예 바둑대항전 신진서 선수, 시저이안 선수의 대국입니다. 사진만 놓고 보면 시저이안 선수가 더 어려 보이네요. 나이는 3살 더 많은데. 화가 난 것 같이 보이네요. 네. 신진서 선수 요즘 키가 굉장히 이제 다 컸겠죠. 이제 20살 언저리 되니까. 더 클까요? 생각해보니까 신진서 구단이 2달 뒤면은 이제 미성년자에서 네. 성인으로 좀 벗어나게 되는데요. 예. 그래도 물론 20살이 안 됩니다. 2000년생이니까요. 아, 그쵸. 이제 19살이죠. 네. 제 신민준 선수가 잠깐 질문했는데 네. 도대체 신진서 선수는 얼마나 어린 건가요? 이렇게 커리어가 쌓여도 네. 아직 예. 근데 딱 20살이 되는 거죠? 이제 네. 내년에 딱 20살이 되는 거죠? 이제 예, 우리 나이로. 예. 네. 신진서 선수 키가 한 180 언저리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옛날에 찍었던 사진이 있어요. 이제 예. 같은 팀일 때 네. 신진서 구단 그때 뭐 최정 선수도 있었고 예. 이렇게 다 같이 같은 팀이어서 사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진을 보니까 사진을 찍을 때마다 신진서 선수랑 최정 네. 선수가 맨 앞에서 찍더라고요. 예. 제일 조그마니까. 예. 근데 지금은 예. 누구랑 찍어도 제일 뒤에 서야 돼요. 네. 박정환 구단도 그랬고 신진서 구단도 그렇고 정말 쑥쑥 키가 큰다. 그리고 근래 들어서 이동훈 구단도 약간 신진서 구단처럼 쑥쑥 컸거든요. 예. 물론 이렇게 말하면 신민준 구단이 좀 서운해할지 모르겠지만 신민준 구단은 왜? 좀 귀엽게 통통하게 좀 키가 컸죠. 예. 아주 길쭉하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둥글둥글한 느낌. 신민준 선수는 이제 키가 다 큰 것 같은데 본인은 좀 아쉬워하겠어요. 그 체형과 그 기풍도 약간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회벌을 보면은 조훈현, 이세돌, 박정환, 신진서 전부 호리호리하고 좀 마른 그런 그렇죠. 캐릭터들이에요. 그나마 박정환 구단이 바둑이 조금 부드러운 차이 정도가 있을까요? 네. 반면에 이제 이창호 구단도 굉장히 그러니까 몸이 어릴 때는 굉장히 두터웠다가 네. 이제 서서히 슬림해진 타입이고 네, 요즘은 상당히 정말 네, 그렇죠. 슬림하더라고요. 좀 너무 마른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 나이에 때 이창호 구단은 굉장히 통통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쭉쭉쭉 밀어가는데요. 이제 좌변 쪽, 아까 좌하기 쪽에 백이 미생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미생은 벗어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이 흐름은 역시 신진서 구단이 유도한 것도 있고 네. 뭐 슈자이앙 하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흐름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백이 좀 더 괜찮아 보여요. 역시 프로기사라면은 공격보다 타격을 더 편해하는 게 사실이고 네. 더 편한 것을 지금 신진서 구단이 하고 있다고 느끼니까 좀 괜찮아 보인다고 느껴지긴 해요. 네. 물론 바둑의 저울추가 크게 기울고 뭐 바둑이 이미 백이 압도적인 우세고 그런 거랑 거리가 멀어요. 또 이럴 따위 칠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기풍을 고려했을 때 좀 편하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 정도 느낌입니다. 네. 자, 도톰하게 꼬부렸습니다. 저렇게 되고 보니까 좌하 쪽에서 중앙 쪽으로 뻗어나온 흑돌도 약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글쎄요, 지금 인공지능한테 물어본다면 몇 프로가 나올지 궁금하기는 해요. 네. 사람의 느낌이라면은 55대 45 정도의 느낌인데 예. 인공지능은 좀 더 차이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안영지연 해설위원이 솔직하게 지금 저는 인공지능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인공지능이라면 진짜 궁금하긴 하고요. 네. 또 이렇게 너무 인공지능에 의존하다 보면은 네. 본인의 판단력이 좀 상실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네. 인공지능 나오기 전에도 검토실에 연구를 하다가 갑자기 바둑을 들어가면은 네. 좀 판단이 굉장히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검토실에서 내가 판단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판단한 거에 좀 끌려 들어갈 때도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나 좀 의심스러운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더 하잖아요. 그렇죠. 자, 흙도 약간 안전장치를 만들어 둡니다. 지금 뭐 이쪽은 넘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흙이 차단하게 되면은 이 돌이 당장 살아야 되고 그다음 이 돌이 좀 다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도 받아둘 겁니다. 받아두기 전에 이 정도 교환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왜냐면 이렇게 두는 것은 끊었을 때 이쪽 끊기는 뒷맛이 생겨서 반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흙은 무조건 이어야 되네요. 그렇게 들여다보면. 거의 99% 정도 이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네. 날짜로 넘어가는 것까지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교환들은 역시 나중에 이쪽을 좀 압박할 때 도움이 되죠. 정확한 수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찔렀다는 얘기는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속기 전이라 돌이 빠르게 놓이니까 네. 보는 맛이 있네요. 그렇네요. 지금 세계대회가 줄줄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속기전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네. 글쎄요, 세계대회를 속기전을 연다면 누가 우승을 할까? 또 통합예선전부터 하면 또 어떤 속기파가 올라갈까? 네. 혹은 숨겨졌던 장고파가 초읽기에 익숙한 바탕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어찌됐든 이제 세계 기전급의 속기전은 열린 적이 없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TV 아시아 선수권전이 있긴 합니다만 상금 액수가 좀 미니 기전이잖아요. 적기도 하고 초청전이기 때문에 예. 많은 선수 참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세계대회 느낌으로 속기전을 만든다면 어떤 느낌일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뭐 케이블 쪽에서 그런 서바이벌 그런 방송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바둑도 뭐 슈퍼스타 만들듯이 계속 그냥 예선 예. 다 거쳐서 우승 상금 좀 큼지막하게 걸어놓고 프로 아마 뭐 다 참가할 수 있다. 뭐 1년에 걸쳐서 한다. 뭐 재밌을 것 같긴 한데요. 속기로 모두. 그렇긴 하지만 이제 궁금하긴 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그런 서바이벌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설명을 해주고 아, 그렇죠. 뭔가 새로운 부분이 붙잖아요. 예. 바둑은 승패로만 결정을 지을지 아니면 승패를 떠나서 내용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를 뽑아서 네. 팀으로 운영을 할지 네.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긴 한데요. 저도 그런 것을 한번 예. 해보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들어가는 금액이라든가 결과가 나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가능성이라는 부분은 다 보기 다르잖아요. 네. 바둑은 결정이 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아마 속기로 세계대회를 연다면 저는 신진섭보다는 우승 후보로 뽑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워낙 속기에 능숙한 기사고 그리고 이미 국내 랭킹 2위잖아요. 네. 1위랑도 점 차이도 많이 좁혀져서 지금 얼마 안 나더라고요. 다음 달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호 구단과의 뭐 시리즈를 해서 이긴다거나 네. 몇 판 더 이긴다면 정말 역전시킬 수 있는 지점까지 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세계대회 우승 후보로 올려놓는 게 전혀 이상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찝어서 잡으러 갈 수 있느냐 물어보네요. 이거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 오히려 백이 이곳을 둬서 네. 이곳을 있게 강요하게 되면 아. 깔끔하게 살아있으니까 아하. 그게 싫어서 하나 해둔 것 같고요. 아마 백의 마늘모가 워낙 기분 나쁘니까 여기도 하나 띄워줄 겁니다. 마치 여기 살라고 하듯이요. 이렇게만 살아준다면 흑도 기분이 좋을 겁니다. 네. 백도 아마 반발을 하겠죠. 이렇게 찝는 것은 이어서 일단 옥집은 옥집이지만 이 돌의 활용이 많이 듣기 때문에 네. 잡힐 모양은 아니거든요. 여기가 선수죠. 이런 식으로 여기 환경이 있으니까 사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백이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면은 흙집은 다 부서진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잡으러 가는 것도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백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둑을 대략적인 느낌으로 보면 백이 한 30집이 좀 두터워요. 확정가가. 반면에 흙은 좌상 쪽에 10집 미만, 여기
5화 쪽에 10집 두텀, 한 22세집. 결국 덤을 제하고 나면은 15집 정도니까요. 중앙에 저 두텀과 이런 전체적인 두텀을 가지고 네. 20집가량의 집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쁜 쪽은 흑이로군요. 그렇죠. 지금 포석은 백이 잘 짜는 것 같아요. 네. 역시 이곳을 끊어서 움직였는데 너무 쉽게 이돌과 연결시켜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이돌도 아까 미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돌도 끊겨서 미생이었는데 너무 쉽게 연결을 하면서 두 돌이 모두 미생에서 탈출하면서 전체적으로 백이 신경 쓸 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신진서 선수와 시저이안 선수의 전력은 상당히 좀 차이가 나게 느껴지거든요. 체감상. 많이 나죠. 예. 그러니까 세계의 무대로 치면은 네. 세계 100위권의 기사와 탑5 안에 드는 기사의 대결이랄까요? 네. 그런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당연히 레벨 차이는 나는데요. 근데 바둑이라는 것이 그게 한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 기사들끼리 차이가 숫자로만은 표현할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속기전이니까 방심은 할 수 없습니다만 초반까지 잘 풀리고 있는 모습 봐서는 저는 낙승 예상이십니까? 네, 저는 시작 전부터 예상을 했지만 네. 점점 그렇게 저희들의 예상대로 맞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방심만 하지 않는다면 무난히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명 단체전인데요. 안영준 해설위원 몇 대 몇 예상하십니까? 한국의 승리를 좀 의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네. 워낙 기본적인 전력 차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 남자 선수들에 비해 여자 선수들의 차이가 좀 덜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일본의 후지타와 리나와 CM이는 확실히 강자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서 아마 4대1 정도? 그 정도 예상은 되는데 3대 2면은 약간 한국 쪽에서, 대한민국 쪽에서 굴욕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진 선수들이 화가 나겠죠. 이긴 선수를 신경 안 쓸 테고요. 네. 어쨌든 초점은 내일 대결 한중전을 전력 투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듯이 네. 개인 상금이 있어요. 예. 4승을 거뒀을 시에는 50만 위안. 네. 하나로 치면 500만 원이니까 절대 네. 작은 돈이 아니에요. 보너스인데. 그러니까 네. 선수들이 다 노리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연승을 했을 시에도 30만 위안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마 정말 한 판 한 판을, 예를 들어서 한국과 중국이 모두 2승을 거두면은 네. 필시 거기에는 2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2승자들은 한 판에 굉장히 큰 금액이 걸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대결들이, 또 승리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좀 클 것 같고요. 그렇네요. 뭐 그런 거 떠나서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마는. 네. 지금 면면들을 딱 보니까요. 한중 일 이렇게 세 나라의 남자 선수들 비교해 보니까 일단 신진서 선수는 완톱인 것 같아요. 거의 가장 어리고요. 네. 출전 선수 중에 가장 어리고 가장 강한 기사가 아닐까 네. 생각이 들어요. 예. 이 변수가 여자 기사들이 얼마나 잘해지느냐. 최정 오이진 믿음직스럽습니다만 위징의 류민치안도 만만치 않거든요. 위징 루민치안이면은 정말 최정 오이진의 적수가 될 만한 상대들이죠. 네. 실제로 최정 선수가 위징 선수 상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좀 표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전략적인 오도로 본다면은 첫 라운드에서는 이게 1, 2, 3라운드는 첫 번째 오더 공개로 쭉 가기 때문에 네. 최정 위징이 만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결승전에서는 조금 틀어서 네. 위징 선수와 오이진 선수를 만나게 하는 것도 전략일 것 같아요. 물론 예선 라운드에서 이긴다면 그냥 그대로 내도 됐지만 맞출 수만 있다면 실제로 오이진 선수와 위징 선수는 잘 두거든요. 예, 이게 맞추는 것이 가능한가요? 오. 2분의 1이니까요. 여자 선수끼리 대국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자 선수는 여자 선수끼리의 대국이죠. 다만 그렇게 틀어서 둘려는 오더를 냈다가 네. 안 만나고 최정 선수가 또 만났을 때 네. 이미 심적으로 기분이 상해 있다면 그게 또 문제일 것 같아서 아마 예선 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게 작전이나 미리 연구를 하기도 쉽지 않아요. 상대가 계속 누가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 연구한다는 게 좀 불가능하거든요. 대국 직전에 오더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어차피 두 선수만 맞추고 있을 거예요. 위징, 르민치안 두 선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예. 좀 더 진행이 돼봐야 되고. 오, 느네요. 중앙이 안 뚫린다? 좌변부터 뻗어나온 흙돌이 안 끊어진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될 수 있는 수인데요. 이곳이요? 네. 흙이 끊을 수는 없잖아요. 끊으면 이제 젖혀서 너무 자연스럽게 모양이 나오니까 이곳을 둘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 저는 그렇게 들지 않고 옆으로 한 점 찝어서 둘 줄 알았어요. 예, 그 자리로. 그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죠. 백이 혹으로 중앙을 나오게 되면 지금 흐름에서는 흙이 좀 견디기 힘들어요. 이곳을 틀어막고 네. 이 한 점을 살려나오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네. 그만큼 시자이안이 지금 바쁘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공세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전체적인 바둑의 모양으로 봤을 때 흙이 조금이라도 두터운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두터움을 집으로 환산하지 못하면은 이 바둑은 무난히 패배할 게 훤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강수를 둬야 될 타이밍이죠. 네. 고개를 끊어가네요. 그러니까 백이 늘어주면은 여기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가서 압박을 하고 나오면 자연스럽게 다시 틀어 막으면서 네. 단수와 선수니까 공격이 좀 할 수 있다. 그리고 잡지 않더라도 흙의 목적은 이런 식으로 서서히 나오면서 이곳을 좀 움직이는 생각을 할 거예요. 아직 이 한 점이 잡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 한 점을 살릴 수 있느냐가 이 바둑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저는 신진수 선수가 뭔가 시자이안 대마 하나 잡고 통쾌하게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바둑의 진행이 예. 불이 한번 붙을 지점은 맞아요. 예. 저는 안 잡고 좀 조심해서 집으로 이겼으면 좋겠는데 아, 잡으러 가는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따른다 그런 얘기인가요? 변수가 생기면 생길수록 강자 입장에서 득이 없죠. 아, 네. 박정환 구단이 항상 변수를 좀 줄여가면서 쓰잖아요. 강자니까요. 인공지능도 그렇게 두더라고요. 인공지능은 이미 이겨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무리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어릴 때 네. 저를 가르쳐주신 사모님들의 말씀 중에 하나가 너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둬서 5대5로 두면은 네. 너의 승률은 항상 5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가 물러서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이 돼야 안정적으로 둘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더 높은 승률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강자라고 하면은 본인이 한 박자 물러서더라도 이길 수 있는 좀 그런 안정감도 같이 갖추고 있을 때 네. 진정한 강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작년까지 신진서 구단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네.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인 힘으로 상대를 눌러버리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요새는 적당히 정리도 많이 잘하는 편이거든요. 좀 유연해졌다고 봐야죠. 네, 오늘은 속기전이라 본인의 본능대로 네. 보통 속기전에 자신의 그런 진짜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감각적으로 좀 처리해야 될 상황들이 있으면 본인들이 먼저 떠올리던 평소에 많이 생각하던 그런 일감들을 선택을 하고요. 네. 시간이 긴 바둑 같은 경우에는 하나 늦추면서 타협할 생각이라든가 다른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죠. 네. 지금은 백이 붙여서 나와서 늘었고요. 흙이 이곳을 느는 게 안 됩니다. 늘면요. 이곳을 나와서 네. 그냥 이걸 두면은 잡혔어요. 석점이 장문입니다. 뭐 단수 치고 단수 쳤을 때 이 자충수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고요. 제5회 오카게베 국제 신예 바둑 대항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진서 선수의 대국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5회 오카게베 국제 신예 바둑 대항전 1회전입니다. 대진표가 1회전은 일본, 2회전은 중화타이베이, 3회전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3라운드까지 끝난 후에
최종 순위전을 펼치게 됩니다. 1위는 2위와 3위는 4위와 최종전에서 승리를 거둬야 이제 승리가 됩니다. 1회, 2회는 한국이 우승, 3회, 4회는 중국이 우승했습니다. 5번기면은 지금이 결승이네요. 최근에 2번 연속 중국한테 우승컵을 뺏겼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이번에 좀 가져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올해 한국 선수들이 정말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대회에서 뭐 박정환 구단을 비롯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신해대항전도 좀 승리로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말이 끊어졌는데요. 세계 대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농심배, 삼성화재배, LG배, 뭐 또 여자 시합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신진서 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계대회 4강 2가지에 올라가 있거든요. 네. 천부배와 백령배. 네. 그러니까 좀 한국에 인연이 없던 백령배와 처음으로 열린 천부배 모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삼성화재배 같은 경우는 지금 안국현 선수 혼자 남아서 네. 조금 불리한 입장이긴 하지만 안국현 선수가 워낙 중국 선수들한테 잘 두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국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전에서 성적이 그렇게 썩 뛰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국현 선수 같은 선수를 두고 네. 심장이 크다, 아. 강심장이다 이런 네. 표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기전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잘하는 그러니까 그 안국현 선수가 농심배 대표이기 때문에 농심배 역시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국현 선수가 1번 타자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안국현 선수 아니면 신민준 선수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요새 안 좋다고 최철한 이세돌을 먼저 쓸 수는 없잖아요. 박정환 구단이 주장으로 대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예전에 이창호, 이세돌 선수가 해왔던 그 마지막 수문장 노릇을 이번에는 박정환 선수가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박정환 선수가 그동안 거의 주장으로 많이 나왔죠. 네. 그리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전도 안 하고 우승을 했죠. 근데 출전은 안 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네. 그 박정환 선수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네. 김지석 선수가 좀 편하게 두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바둑은 좀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네. 흙은 이제 손을 빼면 이쪽을 둬서 잡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네. 백은 그곳을 아예 버티는 겁니다. 이돌은 살았느냐? 일단 흙도 이곳을 끊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곳을 끊고 나오는 모양이 일단 백도 기분이 좋은 모양은 아니거든요. 이곳이 단수 치는 게 선수기 때문에. 네. 근데 이 흑돌과 이 백돌 그리고 이 대마까지 엉켜서 지금 5점을 단수 친다면 잡을 수는 있어요. 네. 이것을 위쪽으로 끊어지게 되면 이쪽이 많이 다치니까. 하지만 지금은 5점보다 이제 이곳에 6점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7점이 네. 굉장히 긴박한 싸움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자, 끊어졌어요. 축은 안 되고, 석점을 버릴 수도 없고, 치고 나오는 수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여기까지는 단수 치고 나오고 단수 치고 이 모양까지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정해져 있는데 일반적이라면 이곳을 밀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곳을 단수 치는 게 워낙 기분이 좋아요. 그렇긴 하네요. 왜냐하면 이쪽 대마가 걸려 있는데 단수 치는 게 또 선수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쪽 모양은 빠지면 원래 사는 모양인데 빠지고 나면 백도 좀 바쁠 것 같고요. 네. 흙도 엄청 바쁘고요. 이 바둑 어떻게 될지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신진서 선수, 저는 뭐 대마 잡고 통쾌하게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안영전 해설위원은 그냥 안 싸우고 편안하게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네. 글쎄요, 돌의 진행의 속도를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대마를 잡거나 네. 뭐 다 살리거나 좀 그런 식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좀 바둑이 긴박해졌어요.
한 점 잡았고요.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신진서 구단 씌우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씌우는 것은 나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 네. 그럼 이 돌이 못 사는 게 먼저 아니냐? 도로 상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신진서 구단이나 이세돌 구단 이쪽 계열은 표현할 때 공세적 타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쫓기는 입장인데 오히려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러니까 그냥 쫓기는 것은 정말 죽어도 안 나가려고 하는 스타일들이어서 예. 오늘도 여지없이 네, 보여줍니다. 공세적 타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누가 누굴 쫓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이런 식의 운영법을 사용하려면 네. 첫 번째로 엄청난 수익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판을 짤 수 있는 재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초반을 좀 실리적으로 잘 짜는 능력이 네. 추가가 돼야 가능한 전략이고요. 네. 더 비효율적으로 실리를 챙기다가는 상대가 공격도 안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가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하고 네. 그 상황에서 오히려 받아쳐서 크게 전세를 뒤바꾸는 이 전략의 조금 또 다른 장점은 네. 많이 불리해도 이런 한 방울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쫓기다가 오히려 잡아채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수상전이 벌어집니까? 지금 뭐 흙은 살자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둬서 얼추 살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꼬부리는 것도 선수니까요. 아, 넘어가는 게 있죠. 아, 그래서 그러네. 살아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슈자이안 선수는 만약에 100이 여기까지 둔다면은 네. 이제는 이걸 잡으러 가야 돼요. 거꾸로. 어쩔 수 없이.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흙이 단수치면 이렇게 이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곳에 이으면 연단수기 때문에 이 5점을 잡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일단 이 석점이 이제는 위험에 거의 잡힌 모양이기 때문에 네. 지불은 더 차이가 납니다. 자, 신진서 선수 우상기 일단 접수해놓고 상변 쪽에서 빠져나오는 백도를 살릴 것인지. 한술 더 뜨네요. 자, 살아라, 후스로. 이거는 진짜 예.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 두고 이렇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 그럼 이 5점도 살았고 여기 한 집 있으니까 아, 이건 집으로 많이 차이나요. 아 이거는 뭐 말이 안 되죠. 네네. 그럼 이제 시자이안 선수 화가 날 만한 게 지금 이걸 단수치고 네. 붙이면 여기 잡혔거든요, 모양은. 예. 수가 몇 수 없는데 이렇게까지 버티니까 예.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신진수보다는 이렇게 젖혀서 잡으러 가는 건 잘 안 되거든요. 수가 좀 늘어나요. 네, 이렇게 두는 걸로는 여기가 또 먹이치고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막히거든요. 네. 이건 젖히고 여기를 두면 패는 패인데 네. 이건 패가 좀 이상하죠. 여기 네. 크게 패감도 있고 자, 그럼 무슨 뜻인가요? 제 생각에는 여기를 젖히는 걸 보고 있나요? 막으면 끊어버리나요, 바로? 네, 막으면 끊어서 네. 이게 양자층이에요? 양자충이에요. 아. 단수 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 돼서 물론 패는 때리지만 이 2점을 잡아서 이 돌이 살면은 꽃놀이 패네요. 네, 뭐 바둑이 거의 끝났죠. 네. 그러면은 젖혔을 때 막는 수가 없다 하면은 다른 수 없나요? 뭐 한 칸을 뛴다든지. 그러니까 이어서 있는다든지. 이렇게 메워야 되는데 이건 수상전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단수 치고 이걸 두면은 이걸 붙여서 잡혀요. 여기 붙이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예. 왜냐면 막아야 되는데 단수 치면은 때려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제는 이걸 이어서 두 수밖에 안 돼요. 그거 안 되겠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수읽기가 되게 재밌는 게 네. 그냥 100이 두면은 단수가 잡힙니다 오히려. 네. 근데 붙이는 수가 있어서 여기 수가 별로 없어요. 아, 이 붙이는 수까지 읽어내는 속도 너무 빠른데요. 네. 한 수가 30초 안에 둬야 되는 이런 속기전에서 근데 슈자이안 팔단 입장에서 그냥 살 수는 없어요. 그냥 살면 이제 앉아서 지겠다는 거와 다름이 없거든요. 네.
일단 뭐 붙여가는 건 불가항력입니다. 먹여치고 단수 치면 한 수 더 줄일 수는 있네요. 네, 그게 유일한 흑의 포인트인데요. 네. 아, 역시 막을 수 없다라는 건 조금 전에 참고도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저 친구는 무슨 끝내기 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수익기의 급수입니다. 아, 좋은 수익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아, 저 삼선으로 2점 찝어가는 수는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정말 웬만한 기사는 떠오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신진서 구단이니까 주는 수법인 것 같아요. 네. 이름으로 봐서는 휘자이안 선수도 대만 쪽인 것 같아요. 중화 타이페이 쪽인 것 네, 같아요. 이제 일본 기타들 중에서는 대만에서 유학을 와서 프로 기타가 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많아요. 근데 거기 이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또 갑자기 또 이제 바로 흙은 메워야 돼요. 메우겠죠. 100이 예. 위를 두면은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 바로 메우면 글쎄요,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은 이거는 조금 이상하거든요. 네. 왜냐면 단수 쳤을 때 넘어가는 것 때문에 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마늘more 더 수가 늘어나요. 그럼 이건 단수 치고 이걸 이어서 잡혔습니다. 100이 오히려 잡히는 모양이에요. 어이고. 그렇다면 여기를 또 끊나요? 끊고 단수 치고 이걸 밉니다.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젖히면은 찝어서 유가무가예요. 여기를 흙이 단수 칠 수가 없어요. 아. 흙이 화가 나는 모양이네요. 네. 그럼 흙은 그것을 또 잊고 한 점을 내야 돼요. 되는데 그러면. 이제는 패예요. 패가 나게 되는데 문제는 예. 백선패네요. 패가 만패불청이라는 겁니다. 워낙 덩치가 크니까. 네, 지금 요만큼 실리를 챙겼고 예. 그래 이런데 찝었다가는 단수 쳐버리니까 아. 패감이 없습니다. 일단 대마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상단 흑도를 잡으면서 뭔가 승세를 잡는 네. 저의 예상대로 되는군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팩감도 흙이 쓸 때가 좌변 쪽이 좀 있기는 해서 네. 좀 더 진행이 되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도 끊어 놓습니다. 거기는 이제 흙이 물러설 수는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선수다. 즉 패가 끝난 다음에 네. 활용할 게 많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확한 수순인 것 같아요. 뭐 흙도 당연히 이어야 되고요. 네. 자, 2대전 대진표입니다. 이지연, 이찌리끼려, 신진서, 시자이안, 김명훈, 위정치, 오유진, 쉐이민, 최정, 후지사와리나. 개인적으로는 이지한 이치디키려도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두 선수가 그래도 힘바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힘의 좀 충돌이 벌어졌을 것 같고요. 아, 그러고 보니 한국 선수들은 네. 이번에 출전한 5명의 선수 중에서 오유진 선수 정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힘바둑이고요. 예. 그나마 오유진 선수마저도 근래 들어서는 좀 힘바둑을 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이번 오카게베 한국 선수들 바둑은 어떤 바둑을 봐도 재밌을 것 같네요. 좀 힘의 충돌을 많이 볼 것 같은 느낌이고요. 물론 상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본인들의 힘 바둑이면은 속기에서는 그 느낌 자체가 좀 살거든요. 네. 여기서 단수 안 치고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하고 결과는 똑같나요? 네, 그곳은 어차피 예.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을 두지 않고 백이 이곳을 뒀을 때 흑이 이곳을 꼬부리면요. 네. 넘어가는 것 때문에 백이 막아야 돼요. 뒤로 그렇죠. 이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히려 수순이 같은 거죠. 이걸 두고 단수 치고 이곳을 메워서 잡히거든요. 아. 그래서 백돌이 여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네요.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르네요. 굉장히 재밌는 모양이에요. 예. 지금 이곳을 때리고 이곳을 늘었을 때 저치에게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30초 만에 읽고 네. 저렇게 결단을 내린 게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예. 그만큼 자신의 수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수 있게. 그냥 자신을 떠나서 한눈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게 30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 1분 사용했을 수가 있죠. 있는데 최대 사용을 하게 되면 1분짜리를 10개까지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뭐 그렇긴 하지만 신진서보다는 저 30초 만에 읽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읽었을 것 같아요. 워낙 빠르니까요. 수를 읽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네. 그냥 눈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 개념 자체가. 한눈에 딱 들어오듯이 이 모양이 대충 이 모양 이런 느낌으로. 그게 연습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재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습이 중요하죠. 연습이 더 중요해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진서 구단이 처음 바둑 두는 날부터 수익기가 빠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다만 부단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빨라지고 더 빨라지는 거니까요. 거기까지 해두고 있습니다. 자, 흙의 괴로움은 한 집 모양을 내야 된다는 것 괴롭습니다. 이제 필연적으로 패로 이어질 텐데요. 네. 팩감이 흙은 이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먹이쳐도 이걸 잡을 수는 있는데 깔끔하게 잡히지도 않거니와 역시 이쪽이 움직이면서 대책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신지서 구단은 패를 한 게 이쪽의 득을 보고도 이쪽에 패를 하는 것도 이득이지만 네. 또 중앙에 약점도 생겨서 여기를 움직일 수 있다. 지금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흙이 요거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즉 자충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흙이 팩감을 쓸 수 있는 데는 여기 돌파밖에 없는데 여기 돌파가 또 재밌는 게 네. 백이 막으면 또 잡으러 가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렇게 둬야 되는데 여기 또 사는 게 또 남습니다. 좌변에서 중앙까지는 흙 모양도 상당히 큰데요. 근데 워낙 귀가 원래 흙의 귀였잖아요. 아, 그렇죠. 흙이 먼저 차지한 변인데 예. 그게 고스란히 잡힌다면은 글쎄요. 어차피 백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수일기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신진서 선수입니다. 완력으로 상대를 부러뜨려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여기서 신진서 구단한테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하나가 네. 저치연수를 봤다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전투 끝난 다음에 판단이 됐다라는 거. 네. 이 판단이 안 됐다면은 절대 도선 안 되는 수법인데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두고 있다라는 게 그냥 놀랍네요. 지금 뭐 흙은 팩감을 쓸 데가 없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는 여기서 패를 받으면 이제 백이 지겠죠. 네.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 백돌이 다 잡혀도
네, 뭐 그건 좀 위험하겠죠. 네,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잡혔다는 확신만 있다면은 이걸 잡아도 바둑이 괜찮은데요. 네. 여기 뒷맛이 나쁘니까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돌을 확실히 잡고 또 이것도 패로 때려 득을 보거든요. 예, 좌변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 편하게 이기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 과연 강하네요. 찝는 수는 그래 좋은 수예요. 패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 이 패는 이미 한번 때려낸 순간 흑은 돌파를 해야 돼요. 예, 돌파를 하면 백은 이것을 때려낸 게 선수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찝으면은 여기서 두면 백은 이곳을 이을 겁니다. 네. 이걸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팩감을 쓴 겁니다. 음, 지금은 백이 이곳을 이으면은 이곳을 때려내잖아요. 네. 그럼 백이 좀 물러나야 돼요. 그럼 만패불창. 집으로 좀 손해를 본 거죠. 예, 그렇다면 이 패에 대해서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제 때리는 건 남았지만 네. 백이 여기 있어야 될 게 이쪽에 있었으니까 약간 득을 본 수죠. 정확한 그래.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슈자이안 선수도 최대한 정확한 수법으로 좀 대항하고 있는데 네. 아, 역시 안 봤죠. 자, 바꿔치기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좌변부터 중앙까지는 흙 모양도 상당히 큽니다. 계산이 끝난 것 같아요. 네. 신진서 선수가 공격력이 좋은데 계산도 또 잘 돼요. 정확하죠. 예.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제 조만간 그런 부분들이 다 조합이 되고 완벽해지면은 또 박정환 선수처럼 무결점 바둑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정환 선수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이죠. 기풍이. 그런 깊은 탓에 무결점이라는 소리 듣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싸우다 보면 실수는 등장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강석구 투수 보고 기교파 투수란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렇다고 박정환 구단이 기교파는 아닌데 네. 정확한 뭐랄까요? 파워 피처인데 제구력도 좋은 선수라서 무결점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에는 제구력이 나쁜 건 아닌데 네. 워낙 빠른 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교파라는 연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의 스타일이 계산이 굉장히 정확한데도 예. 계산파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 누구도. 이세돌 구단은 끝내기에서 손해본 기억이 많지가 않습니다. 초반에 손해봐서 그렇지. 예. 근데 그 누구도 이세돌 구단을 가지고 계산파, 네. 계산의 중심인 기사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임팩트 있는 공격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중앙도 원래는 살리려고 하면 살릴 수 있겠네요. 중앙까지 살리게 되면 흙은 비비 많이 모자라는데요. 근데 굳이 안 살릴 것도 같고요. 네. 일단 여기 사는 게 워낙 큰 자리가 남아있으니까요. 여기는 집으로 세면은 한 30집 정도 되나요? 서른 집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뭘 살리려기보다는 그냥 중앙을 좀 활용을 하고 네. 빠져나가는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집으로는 충분히 상변조에서 대가를 얻었기 때문에 자, 최정 선수가 호지사 리나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김명훈 선수가 위정치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3승으로 팀 승리는 가져가게 되고요. 네, 그 자리 너무 좋네요. 지금 이곳 늘면서 예. 그러니까 흙은 여기를 잡으러 갈 수가 있어요. 예. 이거 두면 잡혔죠. 하지만 여기가 두면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리면 여기가 잡힙니다. 이 돌이 몽땅 잡혀요. 그러니까 지금 흙은
이곳을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중앙 어딘가를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이 모양도 이 수상전의 경우는 여기 나와 끊는 수로 방어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여길 둘 때 여길 젖혀서 그럴 때 뒤로 메워서 세 수지만 여기 촉촉 써서 방어가 되고 있는 잡혀있네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백돌이 여기 하나 오니 음. 흙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살면은 여기가 몇 집이 난 거죠. 60쯤 나네요. 60집이면 이거 잡아서는 택도 없겠네. 네. 여기가 최대한 났을 때 60집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100집을 여기가 한 20집 정도를 대항할 흙 모양 자체가 없습니다. 네. 이바둑 신진서 구단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렇네요. 뭐 별것 안 한 것 같은데 뚝딱뚝딱 하더니 그냥 가져가네요. 힘으로 힘으로. 네. 힘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저는 진짜 신진서 구단 본연의 스타일대로 좀 승기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한동안은 약간 봉인을 해두듯이 이런 공격력을 약간 묶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속기전이니까. 자, 오유진 선수도 승전보를 전해줍니다. 이제 한국 선수 5대0을 기대해. 네, 5대0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신진서 구단도 거의 승기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제가 아는 신진서 구단이 이런 바둑 역전당할 리는 없고요. 네. 그렇다면은 4대0. 역시 한국 선수들 뭔가 단단히 마음먹고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잘하는 것보다 내일 잘해야 돼요. 내일 오전보다도 오후에 잘해야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런 단체전에서 네. 대만이나 일본한테 발목을 잡히면서 네. 끝까지 그 짐을 지고 중국전에서 부담을 지고 두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굉장히 그런 적 많았거든요. 여러 차례 있었죠. 네.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도 그렇지만 중국 선수들도 그런 식의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예. 마지막 중요한 라운드에서 일본 혹은 대만에서 잡히면서 2회 대회였다니까 우리가 우승했을 때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예. 복잡하게 승자승 예. 따지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일이 없으려면 오늘 집중하는 게 먼저예요. 어차피 내일 대국 내일 집중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살아두네요, 그냥. 이제 하면은 이걸 혹시 잡으러 갈까봐 네. 살아두고 이 바둑 승부는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네, 차렷하면서 지금 끝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단단하게 지켰고요. 네. 제가 많이 봐왔고 제가 좋아하던 신진서 구단의 스타일 그대로 네. 승리를 거두는 것 같습니다. 상변 전투에서 젖히는 수, 그리고 끊어서 단수치고 느는 수. 그러니까 본인의 수익기를 정말 마음껏 발휘를 했고요. 네. 이 수준을 30초, 물론 10분의 고려 시간 좀 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30초.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정확한 수익기와 정확한 판단으로 승리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선수입니다. 전체가 흙이 다 잡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로군요. 잡으러 갈 때는 백이 어떻게 석점 한 칸으로 급소로 갑니까? 이렇게 사실 그냥 끊어 먹으려고 했는데 예, 끊어 먹어도 팬데요. 예. 지금 보니 이게 훨씬 정확한 수순이겠네요. 네. 이것을 끊고요. 이거 줄 때 이렇게 단수 치면은 예. 들어가면 치죠. 이거는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패만 해도 되지만 네. 이렇게 두면 훨씬 좋은 상황이 되잖아요. 네. 늘어진 패를 하기에는 너무 늘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정확한 수순이고요. 체중 가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양의 급소입니다. 이게 반복 학습 효과인가 봐요. 지금 모양에서는 수일기를 저는 아예 뭐 실력도 안 되지만 안 했거든요. 그냥 모양으로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얻어 걸렸네요. 이게 신진서 구단의 사활 능력을 볼 때 네. 신진서 구단도 그런 느낌으로 바둑을 볼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수를 읽지 않아도 예. 수가 좀 눈에 들어온다? 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모양은 이런 모양이지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아마 상변 모양을 좀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씩 다 뜯어가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하나하나 뜯어가다 보니까 아. 이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는
조금 시간이 필요로 해요. 아, 그렇군요. 왜냐면 난전이 펼쳐졌을 때 좋은 수를 찾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다른 데부터 다 둘러서 오니까. 네. 사람은 일감으로 떠올리는 수법이기 때문에 더 빠르고요. 다만 그래도 왜 인공지능에 지냐? 인공지능한테 조금만 더 시간 좀 다 읽어버리거든요. 네. 잠깐의 찰나 사람이 빠르긴 하지만 인공지능은 5초 안에 두고 사람은 1분씩 사용하게 하면은 어떻게 좀 승부가 될까요? 나중에는 그런 것도 나올 거예요, 아마. 옵션으로. 궁금하긴 한데요. 나중에 나오면 지지 않을까요? 나중에 지금 현 시점에서 5초로 두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사람도 생각을 안 하고 빨리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1분 동안 상대가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쓰일기에 하나 나갈 때 그 아이는 10,000개씩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인공지능이 사람을 2점을 접고 최강자를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런 정말 핸디캡 매치로 이길 수 있을지 좀 회의감이 들긴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탑클래스 기사가요. 그 대화창에 나온 글을 한번 봤는데요. 뭐 이름대만 알만한 기사가 2점에 GA한테 이겼다,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누가 대단하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 제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예라고 하죠. 예. 이제 커제랑도 그런 공식적인 매치업 네. 2점에 두기도 했으니까요. 네. 어떻게 물론 됐어요? 그때 커제보다 1승 1패였던가요? 1승 1패. 그러니까 커제가 2점을 깔고 1승 1패를 한다. 물론 덤을 절예가 받는 방식이긴 예,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단순 2점이 아니라 예. 절예가 다시 또 덤을 몇 점 받는 좀 기묘한 그런 대결이었는데 뭐 그런 만큼 지금 인공지능은 정상권 기사들도 인정하듯이 강한 건 확실합니다. 인간과 대결 구도는 이미 이제 무너진 지 오래됐고요. 그거는 이세돌 구단의 위대한 한판으로 네. 모든 게 정리가 되겠죠. 네. 참 운 좋은 사람 이세돌 구단이에요. 오늘 만들어낸 사람이죠. 그런 수를 둬서 이겨냈다는 건 존경할 만한 그런 기사라고 해도 많은 프로 기사들이 당연히 존경을 할 테고요. 최초이자 마지막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중국과 대만 5판 정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린스센 가장 지명도 없는 린스 선수는 아직 쌤만. 두고 있는 거죠. 예. 승패 결정이 안 났고 나머지는 나머지 4판은 모두 중국이 가져가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5대 0이 지금 현재 우리도 4대 0으로 이기고 있는 거죠. 4판 이겼죠. 이제 신진서 구단이 이긴다면 이제 4대 0이 되는 거죠. 아, 그런가요? 김명훈, 이지연 이기고 아직 네, 아직 이지연 선수가 선수가 아직 대국 중인 것 같아요. 대국 중이군요. 신진서 선수가 이겨야 4대 0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어찌되었건 근데 이바족은 네. 도저히 역전될 구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 그냥 4대 0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한 수 위의 기량을 보여줍니다. 참 일본 노력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일본 바둑이 정말 세계 무대에서는 힘을 못 써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네. 역시 그런 것은 있어요. 한번 레벨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네. 연구하는 수준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네. 한 절정의 고수가 가르쳐 주는 거에 이해하는 속도의 문제랄까요? 그래도 인공지능 덕분에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좀 아무래도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인재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 이야마유타라면 세계대회에서도 만만치 않은 상대인데 이야마유타급 선수가 아직 없다라는 게 일본의 가장 큰 문제겠죠. 우리는 신진서급 선수들이 많습니다. 중국은 더 많고요. 그러니까 신진서 정도 되는 기사는 드물지만 신진서한테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기사들은 많죠. 많죠. 네. 중국의 중화타이페이의 예. 린시젠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타오신란에게 승리를 거뒀어요. 영봉은 면했네요. 타오실란 선수는 참 재밌네요. 이세돌 구단한테 2연승을 하더니 이름도 전혀 모르는 린스신에게 또 패점을 기록합니다. 아무래도 속기기전이라 우리 다음 상대잖아요. 지금 오우대국 상대입니다. 네, 오후대구 이제 대만을 만나게 될 텐데요. 네.
린시덴 선수를 조금 주목해봐야 겠네요.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한중전도 궁금하지만은 지금 일본과 중화 타이베이의 3, 4위전이 거의 상당히 유력하거든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이제 그쪽을 이제 점칠 텐데요. 한국에서 물어보면 거의 그렇게 네. 대답을 아니, 하겠죠. 중국에다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마. 일본은 그렇게 대답을 할까요? 그러면 어찌되었건 중화 타이베이와 일본의 성적도 궁금해요. 네, 내일 아마 어떨 3회전에서 것 만날 같아요? 것 같은데 예. 글쎄요. 저는 여자 쪽은 일본 쪽이 다 이길 것 같아요. 여자 쪽은. 네, 이제 나머지 남자 3명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자 쪽은 일본 3명이 다 이길 것 같고 이제 나머지 한 판 중에서 일본 선수 1명만 이긴다면 아마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중전은 일단 3대2, 누가 이겨도 3대2 정도 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보면은. 그렇긴 하죠. 확실히 그렇긴 그렇긴 한데 하죠. 저는 신진서 구단을 제외하고 2승을 만들 수만 있다면 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확실한 1승 카드가 있으니까요. 네. 자, 시자이아는 두어 보기는 합니다만 집 차이는 지금 꽤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돌을 걷었네요. 신진서 구단 불계승입니다. 네, 또 힘이 뭔지 그냥 보여줬네요. 네, 신진서 구단이 진짜 신진서 구단답게 승리를 거뒀고요. 네. 또 한국팀도 승리를 거뒀으니까요. 음. 다음 라운드도 좀 집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4승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 판은 또 오후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영준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